이번 강의에서는 ORCAD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팁과 보고서 작성에 필요할 만한 기능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복사 붙여넣기 기능이 가능합니다. PSPAC에서는. 여러분들이 보고서에 이제 이런 회로들을 붙여 넣으셔야 될 텐데, 보통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제 이렇게 캡처를 사용하셔서 이 사진을 워드에 붙여 넣으시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간편하고 이제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보시다시피 이제 이상한 점들이 좀 남아있죠. 그리고 화질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PSPAC에서 기능을 지원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제 다 긁어서 컨트롤 C 하면은 워드에다가 복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훨씬 화질도 좋고 선명하고, 그리고 이제 배경에 이상한 점들이 안 보이죠. 그리고 또 이제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OLE 기능이라고 해서 이제 파워포인트나 워드에서 회로 그림을 수정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룹화해서 그룹 해제를 시키면은 이 회로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로 하나하나를 일일이 바꿔갈 수도 있고, 이 밸류들을 옮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서 작성할 때 이렇게 쉽게 회로도를 수정할 수 있단 말이죠. 또한 이제 ORCAD 내에서도 와이어 굵기 같은 건 변화가 가능합니다. 와이어 프로퍼티에서 라인 위드스를 좀 더 굵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ORCAD를 만드시면서 이제 이런 일들을 경험하실 텐데요. 이 레퍼런스가 다른 이름으로 바꿨다 그러면은 이제 밑줄이 생깁니다. 이 밑줄이 생기면 되게 보기가 싫어져서요. 그래서 이 밑줄을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소재를 클릭한 뒤에 마우스 우클릭하면은 User Unsigned Reference라는 이제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를 언셋으로 해주면은 이 밑줄 생긴 게 바뀌어집니다. 밑줄이 없어져서 이제 아주 깔끔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회로를 따실 때 이 회로도가 작게 느껴지실 때가 오실 겁니다. 이 회로도가 너무 작다. 회로가 좀만 더 컸으면은 좀 더 손쉽게 수정을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회로도를 크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옵션에서 스키매틱 페이지 프로퍼티에서 이 페이지 사이즈를 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일 크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회로도가 몇 배는 커졌습니다. 부족할 일이 없죠. 이렇게 회로도를 크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회로도를 짜실 때 좀 더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이 부품, 글씨, 소자의 크기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작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경우 좀 더 글자 크기를 키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 이 OPJ 파일에 들어가서 이 디자인 파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옵션을 들어가시면은 이 디자인 프로퍼티가 활성화되어 있을 겁니다. 이 디자인 프로퍼티를 켜서 이제 설정에 관한 이제 폰트나 글자 크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파트 밸류의 크기를 바꾸고 싶다. 아니면 이제 파트 레퍼런스 혹은 이런 이제 핀 넘버 같은 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파트 밸류를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트 밸류가 커지자 이 저항의 11K-ohm이라는 값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그림에서도, 보고서 그림에서도 보기가 편하겠죠. 또
이 파트 레퍼런스를 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V2가 커졌죠. 그리고 이제 R13이라는 이제 저항의 이름이 커졌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퍼티를 바꿔볼 텐데요. 그럼 프로퍼티는 이제 이런 V펄스의 각 이제 설정을 크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대로 회로도를 바꿔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바로 클릭하셔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바로 Edit Property에서 여러분들이 폰트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작게 만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핀 넘버의 경우, 핀 네임의 경우 별로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크기를 3으로 바꿔줘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OPM프에서 이제 오스, 아웃풋, 오스 이것들은 이제 오프셋 1, 2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냥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보기가 훨씬 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핀 넘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이번에는 이제 소자의 프로퍼티, 그러니까 이제 내부 속성을 바꾸는, 내부 속성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이런 edit 프로퍼티에 가시면은 이제 각 프로퍼티에 관한 수정이 가능합니다. 피벗을 누르시면 이제 좌우로, 아니 위 가로 세로로 바꿀 수 있고요. 네, 이번에는 소자의 프로퍼티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 소자 내부에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여기서 edit 프로퍼티를 하시면은 이렇게 각종 프로퍼티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수정하고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 각 소자의 이름이나 속성 값을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트 레퍼런스 이거죠. 이 V3란 이제 이 VDC의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서 디스플레이에서 Do Not Display를 클릭하시면은 V3가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바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회로를 전체에 클릭하셔서 바꾸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파트 레퍼런스 이거를 클릭하시고 모두 Do Not Display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 사라집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회로에서 굳이 필요 없는 부분들을 없애셔서 좀 더 회로를 간단하고 보기 편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시 보이게 하시고 싶으면은 똑같이 디스플레이 들어가셔서 밸류 온리를 클릭하시면은 다시 보이시게 될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회로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신호원을 사용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한 신호원들을 놔두고 바꿔가면서 사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일일이 이제 프로퍼티를 이제 바꿔가기보다 이제 여러 가지를 놔둬놓고 바꿔가면서 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러면은 이제 시뮬레이션이 안 됩니다. 이제 플로팅이라고 뜨죠. 여기에 이 소자가 지금 아무 거에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올바른 회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작동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자의 프로퍼티를 추가해줘서
이 소재를 비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New Property를 클릭해서 PSP Net List Ignore 그리고 value를 true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프로퍼티가 새로 생기고 true로 되어 있죠. 돌아가 보시면은 이 소자가 회색으로 변하면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이 소자를 다시 사용하고 쓰고 싶으면은 값을 지워주면은 다시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이제 바꿔가면 이렇게 하면서 좀 더 편하게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간단한 방법은 이제 제가 사용했던 방법인데요. 이런 식으로 아무런 회로나 만들어 놓으면은 작동이 되긴 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이거를 교체해 가면서 쓰는 거죠. 이거 지우고 이제 다시 이걸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쓰고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저희가 회로를 짜고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을 좀 더 빠르고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교류 전원의 위상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V사인을 사용하게 되면은 사인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상이 0인 가장 이제 일반적인 사인파죠. 이런 식으로 이제 0V부터 시작해서 사인파가 됩니다. 이거보다 이제 조금 사인파를 다른 모양으로 뿜어내고 싶다. 이제 페이지를 변화시켜서 시작하고 싶다라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기서 페이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페이지를 클릭하시고 우클릭하시면은 이거를 밸류 올리 하시면은 이제 이거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ORKID 사용하면서 알아두시면 괜찮을 그런 단축키 및 기능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소자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 컨트롤 C, 컨트롤 V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좀 더 빠르고 간편하게 하고 싶으시면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옮기면은 바로 복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Alt 클릭 드래그 하면은 소자만 빼옵니다. 만약 이제 Alt를 누르지 않고 하시면은 이렇게 회로 전체가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바로 이 소자를 제거하고 싶다. 그럼 Alt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컨트롤 X, 컨트롤 V도 많이 쓰곤 하죠. 근데 그거보다 이제 Alt를 한 다음에 소자를 빼내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선을 그리실 때 직선으로밖에 못 그리게 되는데요. 이 직선이 아니라 이제 대각선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릴 때 Shift를 누르고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대는 이제 컨트롤 이제 휠 돌리기도 되고, 이제 키보드로는 이제 O가 줌아웃, I가 줌인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R을 누르면 이제 소자를 회전시킬 수 있고, V를 누르면 상하 반전입니다. 위아래로 뒤집는 거고, H를 쓰면은 좌우 반전입니다. 좌우로 뒤집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제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이 T입니다. T의 경우 텍스트를 삽입하는 건데요. 이 텍스트 삽입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회로도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이 회로가 내가 뭘 그렸구나라는 걸 이제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컨트롤 F8을 누르시면은 전체 화면입니다. 이렇게 전체 화면을 보실 수 있죠. 근데 이 경우 이제 회로를 그리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ESC를 누르면 바로 이제 전체 화면이 해제되기 때문인데요. 네, 이제 단순히 회로 전체를 좀 빠르게 보고 싶다, 훑어보고 싶으실 때 할 때 컨트롤 F8을 누르시면 전체 화면이 되고, 여기 클로즈 풀 스크린을 누르시면은 스크린이 해제됩니다. 아니면 ESC를 누르셔도 됩니다. F6을 누르면은 이렇게 마우스에 십자 모양 포인트가 생깁니다. 이제 포인트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컨트롤하기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키보드에서 C를 누르면은 자기가 지금 마우스 커서가 위치하고 있는 그 부분이 화면의 중심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쉽게 화면을 옮길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단축키를 사용하실 때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 한영키를 누른 상태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되어 있으면은 이 애들이 이제 단축키를 못 알아먹습니다. 한영을 누르고 단축키를 쓰시면은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단축키가 안 된다 하실 때는 이제 한영키를 누르시고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로를 그리다 보면은 이 영역이 너무 좁을 때가 있습니다. 이 공간이 너무 좁아서 회로 그리기가 힘들고 내가 그렸던 회로를 다 보기가 어렵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대한 이제 화면을 활용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이 툴바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맨 밑에 있는 커맨드의 경우에는 그냥 X를 누르시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뷰에서 툴바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툴바가 있는데요. 이거를 다 없애셔도 됩니다.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여기 있던 툴바가 없어졌죠. 아니면은 이제 이 파란색 점선을 클릭해서 밖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밖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X. 그리고 이것도 X. 이것도 이렇게 X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므로 이거는 이제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옮겨서. 그리고 이것도 없애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저희가 정말 필요한 기능만 놔두면서 이 ORCID 화면을 크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이제 파트들은, 소자들은 여기서 찾아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단축키 P를 누르면은 여기 플레이스 파트가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소자나 잘 못 찾아지는 소자들 여기서 찾으셔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저번에 사용했었던 서치 명령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치 명령어는 이제 여러 가지 커맨드가 있는데요. 그 커맨드의 경우에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싶으면 구글에 검색해서 찾아보시는 게 더 편하고 좋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릴 부분은 조금 쓸만한 거, 자주 썼던 것 위주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서치 명령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도 이걸 다 쓰진 않고 이제
중요한 부분만, 필요한 부분만 추려서 쓰는 거기 때문에 굳이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런 사인파의 경우 그냥 가장 보편적인 게 서치 포워드 피크 이거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이거를 쓰셔도 되죠. 이거 쓰시면 다 됩니다, 사실. 이런 기본적인 거는 이거를 쓰셔도 되고, 이제 어떤 게 있냐, 처음부터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찾는 경우는 이제 서치 포워드 여기다가 이런 문자를 쳐주면은 피크점을 찾아줍니다. 어떤 경우가 또 있냐, 이제 첫 번째 피크 말고 두 번째 피크를 찾고 싶다. 그럴 경우 클론을 찍어서 두 번째 피크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피크도 되겠죠. 네, 그럼 최저점을 찾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최저점의 경우는 어떻게 찾느냐? 서치 포워드 이제 미인을 쓰는 게 아니라 스로우를 씁니다. 이 최저점을 찾기 위해서, 고를 찾기 위해서 스로우를 씁니다. 세 번째 고를 찾았죠. 그리고 첫 번째 골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대문자 부분만 이렇게 입력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서치 포워드 맥스를 찾을 때 이렇게 맥스를 찾아줍니다. 최저점을 찾을 때 이런 식으로 최저점을 찾아줍니다. 아니면 레벨을 할 때는 LE만 쓰셔가지고 이렇게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처음부터 찾겠다고 하면은 여기를 찾아주겠죠. 저희가 이제까지 찾은 것은 이제 Y축 값을 찾는 거였는데요. X 값의 위치를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레벨이 아니라 X 밸류를 하셔도 되고 XV를 하셔서 찾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X 값이 1mm인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줬죠. 이런 식으로 이 서치 함수를 이용해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저희가 원하는 값을 지정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어떻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주로 쓰는 커맨드들을 메모장 같은 데 미리 정리해놔서 바로바로 긁어오는 경우가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거 이제 일일이 쓰기가 좀 귀찮거든요. 서치 포워드 하면은 이제 뭐 오타도 나면은 매우 귀찮아집니다. 서치 포워드 레벨 하면은 이제 벌써 몇 초가 지나가고 귀찮죠, 매우.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서치 포워드 이런 것들을 미리 메모장에 적어 놓으셔서 바로바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게 편합니다. ORCAD에서 사용하는 단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학용 단위라고 하는데, 이제 ORCAD에서 사용하는 단위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약자를 사용해서 쉽게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주로 쓰는 단위의 경우는 나노, 마이크로, 밀리, 키로, 메가 정도까지 쓰게 되실 겁니다. 사실 나노는 이제 가끔씩 제가 0 대신 쓰는 경우에나 이제 나노를 쓰고, 이제 마이크로의 경우에는 캐패시터 값을 지정할 때, 이제 밀리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로 쓰이죠. 시간을 정한다던가, 이제 스텝 사이즈를 정한다던가, 킬로의 경우는 이제 저항을 지정할 때, 주파수를 지정할 때 자주 쓰게 될 겁니다. 메가는 저는 이제 거의 쓴 적이 없었는데 가끔씩 쓰게 되실 겁니다. 이런 단축키를 여러분들이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이제 ORCAD 뿐만 아니라 실제 기계과에서도 공부할 때 자주 쓰게 되는 공학용 단위이기 때문에 이 단위들을 잘 기억해 놓으셔서 바로바로 빠르게 쓸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이제 메가와 밀리입니다. 둘 다 이제 첫 글자가 M이어서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보통 밀리는 소문자 M, 메가는 대문자 M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서도 대문자 M이 메가겠거니 하면서 대문자 M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ORCAD에서는 대문자 M이나 소문자 M이나 밀리로 칩니다. 그래서 ORCAD에서는 MEG, 메그까지 치셔야 메가로 읽습니다. 네, 이번에는 워드에서 보고서 작성을 할 때 수식을 쉽게 넣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수식을 넣는다 하면은 삽입 들어가서 수식을 클릭하면 이런 게 뜨죠? 여기서 이제 뭐 찾아서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직접 들어가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조금 귀찮죠. 이제 매번 보고서를 쓸 텐데 계속 이 작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이런 타우나 파이나 이제 작은 오메가 그리고 이제 저항기호 옴의 경우는 이 글자를 타이핑하면 바로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로 변환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식 창에서 이런 단축키를 쓰면 바로바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팁은 이 수식을 빠른 실행 창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제 삽입 들어갈 필요 없이 바로 여기서 찾을 수가 있죠. 이게 어떻게 올려놓을 수 있냐? 먼저 이제 제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삽입을 해서 이제 수식 우클릭한 다음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추가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바로 올라오죠. 그리고 이 부분, 이거는 이제 잉크 수식인데, 이제 수식을 직접 일일이 찾아서 쓰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제 수식을 그립니다. 그리면은, 바로 나왔네요. 이런 걸 삽입합니다. 삽입하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교우를 이제 굳이 일일이 찾지 않더라도 이 잉크 수식을 통해서 조금 직관적으로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